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가을을 좀 멋있게 맞아보자 라고 했었는데 벌써 30일이 훌쩍 지나 9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또 많이 변했죠. 짧은 소매 티셔츠를 입고 다니다가 어느새 겉옷을 챙겨 입게 됐고 그 사이 머리카락도 더 길었고 아이들은 키가 더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께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달력이 한 장 넘어가기 전에 9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0월도 즐겁게 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또 이렇게 꿈협과 함께 합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이었는데 노래는 성시경이 불렀네요. 네, 성시경의 노래 내일 할 일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조금 축 처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을 좀 비가 깨끗하게 해준다, 뭐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비 오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축 처지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월요일 출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출첵 시작이 좋아야 한 주의 시작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꿈협 출첵 시작합니다. 빅토어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오셨네요. 마루타 해보셨대요. 어떤 마루타 해봤냐 했더니 고구마와 그리고 김치, 우유 이걸 도전을 해보셨네요. 이 3콤보가 있어야 완벽 조합이네 하시면서 노래도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어요. 동치미도 고구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동치미까지 포함한다면 이거 몇 콤보라고 해야 되나요? 관조님께서도 성주에서 출첵해주셨고요. 서늘한 가을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커피와 잘 어울릴까요 과연? 니네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노래가 또 가을과 어울릴까요?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혜원님께서도 미리 출첵합니다. 오늘 꿈협 게시판은 먹방 게시판으로 요즘 최고의 아주 트렌드죠. 그런 먹을거리라고 하시면서 제 생각엔 편의점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컵라면도 있는 것 같고 삼각김밥에다가 스트링 치즈라고 하지 않나요? 치즈까지 3단 콤보 역시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아침으로 드시는 거예요? 저는 삼각김밥 먹지 말라는 또 먹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후 삼각김밥 절대 사 먹지 않았습니다. 네, 지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오달고조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요. 탱탱인디고님께서 희주님 하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탱탱인디고님. 예전에 탱탱인디고님께서 신청해주셨던 노래가 있던데 그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몰라서 못 틀어드렸어요. 외국곡이었는데 말이죠. 날고 싶은 토끼님도 포항은 아침부터 흐리다면서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블라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소잡사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이루마의 또 노래 신청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소잡사님? 지나가다님께서, 저 김희준데 이희주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활짝 웃는 이유는 우리 김용민 PD님이 살짝 들어오셨다가 제가 이렇게 메롱메롱 하고 나가셨어요. 아, 이거 참.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저만 봐서 죄송해요. 나대로님도 인천 비가 많이 와요 하셨네요. 아, 비 많이 오죠. 비 오는 날은 좀 축 처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꿈꾸는 협동조합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니 세상님도 오셨고요. 훈녀 아줌마님께서 출첵하는데 제 핸드폰 소리가 좀 작게 들리나요? 오늘따라 좀 소리가 작은 것 같다고 더 집중해서 들으라는 신호인가 봅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럴까요? 볼륨 음량은 제가 늘 하던 대로 저희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콧물님께서도 9월의 마지막 날 출첵합니다. 김희주 하나님 굿모닝 하시면서 또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서영은이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또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또 이건 좀 라디오 메모에 어울릴 것 같아요. 유도조아님께서 희느님 광고 부탁드릴게요.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예비 모임을 10월 3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TV 조합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이건 또 라디오 메모로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예비 모임 가진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드님도 오셨고요. 시흥농부님도 오셨습니다. 동복깻잎님께서도 여기 제주도에서 출첵해요. 비닐하우스에서 깻잎 따는데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네요. 일하기 좋아요 하셨는데 또 비닐하우스는 너무 더우면 또 일의 능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일할 기운이 안 생기다 보니까 살짝 비 오는 이런 시원한 날씨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하모니님도 오셨고요. 댓글 잘 못 올려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모니님. 큰입말 우렁님께서도 어느새 9월 마지막 날인데 간만에 출첵해요. 자주 출첵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항상 가동 중입니다 하셨어요. 산내음님도 행복한 아침 또 봉숭아라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오늘과 내일님도 출첵하셨습니다. 기다림과 조바심과 설렘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고 맞이한 국민TV와 희주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오늘과 내일님도 행복하시기를. 킹초님도 먹방 좋으다. 꿈엽 출첵이요. 군밤 해먹으려고 칼집 내고 있어요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군밤이 등장하는 계절이 왔군요. 와, 군밤하면 뭐니 해도 좀 따뜻한 털모자를 쓰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군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똥강아지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했더니 월요일은 피곤함이 정말 밀려오네요. 그렇지만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어요. 하음님께서도 주하나님 굿모닝입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세요 하셨고요. 야루님도 오랜만에 국민TV 홈페이지 방문했더니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다고 하셨네요. 좀 낯선 것 같다고 하셨지만 금방 또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출석 체크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장미여관의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듣고 와서 그리고 남은 출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대범한 찌질이님께서 드디어 3대가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즐거운 마음으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3대 우리 조합원 닉네임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대범한 아버지, 대범한 어머니 1대시고요. 2대는 대범한 찌질이, 그리고 대범한 동생, 그리고 3대는 대범한 아들 하나, 대범한 아들 우리, 대범한 아들 둘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대범한이 아니라 댓글로 써주셨듯이 정말 대단한이에요. 대단한 가족, 대범한 찌질이님 3대가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저 말고도 축하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멋지세요. 핑플님께서 출첵해주셨는데 류현진 선수 경기 보려고 4시 반에 일어났다가 결국 졌다고 아쉽다고 하셨네요. 어쨌건 아침을 너무 일찍 시작한 덕분에 청취 모드로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멍한 상태예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4시 반이면은 와 벌써 일어난 지 5시간 지났습니다. 대단하세요 핑플님. 아들 셋 부자 아빠님께서도 가을 타는 남자 빨리 국민TV 듣고 원기 회복해야지 하셨네요. 회복 구엽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래하늘님께서는 지난 토요일 봉하마을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인다고 기분 좋은 월요일이다라고 하셨네요. 겨울이님도 출첵하셨고요. 또 신청곡도 함께 써주셨네요. 한나마미님께서도 오늘 조합원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남편 권유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날씨가 약간 을씨년스러워서 그랬는데 열심히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생님께서 군밤 사진 올려주셨는데 군밤 하면 또 함께 떠오르는 게 호떡이 있다고 하셨네요. 그쵸? 저도 호떡 좋아해요. 이렇게 기름진 호떡 있잖아요. 기름기 뺀 호떡 말고 기름진 호떡이 맛있더라고요. 뉴잉님께서도 오셨는데 여긴 일요일이라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꾸몄 들으려고 빨리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사진 함께 올려주셨네요. 꾸몄 때문에 귀가가 빨라진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잭님께서도 오셨네요. 히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불리는 건 처음이네요. 와.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선곡 좋네요.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다행이에요. 카릴로스 작가님께서도 평택 비는 안 오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 풍경입니다. 그리고 경기 동남부 지역 협의회 구성에 경기도 평택이 빠졌나요? 서러워라 하셨는데, 그러게요. 서럽다고 하셨는데 이게 잠깐 빼먹으신 게 아닐까요? 검은별님께서도 비가 내리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오셨고요. 야무치맘 508님께서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이름도 희주예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군요. 제 주변에는 희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 같은 학교에 또 같은 학년에 희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고는 희주라는 이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왕쌍아지님도 오셨는데 9월 한 달은 참 많이 바쁘게 보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추석에 부산 집회 2번 참석하고 나니까 9월이 정말 후다닥 가버렸다고 하셨어요. 토요일 부산 집회에서 만난 부경조합원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3차 뒷부리까지 해준 반탱이님, 또 늘 처음처럼님, 김성호님, 2.5님 환대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CG 프로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님 정신 없어서 격하게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하셨네요. 애쓰는 라인님 선물 감사하다고. 이뻐서 할 수 있을런지 하셨는데 어떤 선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음님까지는 제가 출석 체크를 했죠. 야루님께서도 오셨었고 솔런구스님 개편 이후 16번째로 출첵한다고. 우리 동네는 아직도 매미가 울어요 하셨네요. 아직 매미가 우는 것도 있군요. 2024님께서는 딴짓 하다가 출첵 순위 밀렸다고. 시에스타님께서도 오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일을 했더니 월요일이 월요일 같지가 않다고. 이래서 사람에게는 휴일이 필요한가 봅니다. 출첵은 여기서 하지만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하셨네요. 그러게요. 사람이 좀 쉬어주긴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바다양 순비소리님께서는 제주 JIBS 방송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어제 4대강의 반격 대신에 노래자랑 방송을 했다고 속상하셔서 이렇게 또 우리 국민TV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국민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요청 건의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국민들의 요청 꼭 들어주길 바란다면서 각 지역 방송국에게도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님께서도 행복한 비요일이 될 것 같다고. 싸구려 커피 들려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신청곡을 함께 써주신 거군요. 시생님께서 또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고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별사나이님께서도 출첵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안 생길 것 같지만 상큼한 월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안 생긴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자친구겠죠? 우리 별사나이님의 입장을 또 대변해서 빅터님의 신청곡이었던 김주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들려드리면서 저희 1부 별별 협동조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네, 오늘 별별 협동조합 시간에는요. 그림책 작가의 권익 보호와 복지, 그리고 작가가 중심이 되는 그림책 출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상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 하니까 다들 그림책 작가들만 모여있는 것으로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그림책 작가는 아니고요. 네네네. 블로그 와이드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기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림책 네. 작가는 아니고요. 네. 예. 좀 그림책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네. 몇 번씩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림책과 아주 친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좀 매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그게 좀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게 다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예, 먼저 그림책 작가들이 좀 힘을 합해서 네. 그림책도 만들고 그림책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출판도 하고 유통도 하고 마케팅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목표 하에 설립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림책 작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만 생각하시는데 네. 이 안에 보면 글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기획자, 뭐 스토리텔러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협동조합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어떤
비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림책 작가 중심으로 출판 시장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림책 시장이 무궁무진해요. 그림책 그 책만 볼 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해서 캐릭터 사업이나 또 상품 디자인 쪽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책 하면은 좀 아이를 기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림책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는데 그림책이 뭘까? 그림이 많은데 글씨가 있는 글이 있는 책일까라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좀 궁금해, 좀 기준이 모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건지도 그림책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러라고 하면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예. 뭐 주위에 보시거나 아니면 뭐 웹툰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것들이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리고 또 맛깔나는 글이 합해져야지 그게 좋은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림책 작가 하면은 그림책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거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이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을 쓰시고 네.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을 읽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림을 읽는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네. 이제 결혼하신 분,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보면서 글이 있는 데를 보면서 읽거든요. 글을 위주로 보시는군요. 예, 저는 글을 읽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읽어주는 거를 듣는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읽는 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림책이라는 거는 그 그림을 읽는 거다. 근데 그림을 읽는데 그 그림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지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림이 중심인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가미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림을 읽고 또 어른들은 거기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그림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읽어주면서 보면은 곰곰이 제가 읽어주는 걸 들어요. 네네. 그러면서 상상의 나를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글씨를 먼저 읽기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나름의 상상을 막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이들 상상력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애들이 글씨부터 만약에 배우고 그림책을 읽었으면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없이 글자 없이 네.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네. 자기 나름의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또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신 거세요? 계기라고나 할까요? 사실 뭐 지인분들 중에 그림책 작가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항상 보면은 출판사에 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출판사에 당한다고요? 네, 좀 뭐랄까 계약서 상에는 뭐 갑이라고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뭐 슈퍼을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저도 출판을 좀 책을 몇 번 냈었기 때문에 네. 출판 시장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림책 쪽 출판 시장과 또 경제경 쪽 출판 시장과 네네. 좀 굉장히 다른 세계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책 작가들을 어차피 이제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림책을 그리는 거고 그거는 네. 창작을 하는 건데 네. 이 세상에 없는 걸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좀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사실 작가분들이 굉장히 이 독불장군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게 결집되지가 못하고 다들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권익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 보면 이렇게 그림책 작가분들이 모아지면 또 그분들이 또 콘텐츠 생산에 또 최고인 분들이거든요. 콘텐츠 만드시는 거에 있어서 최고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 분들을 같이 모아보면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마침 그 협동조합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네. 또 실질적으로 또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끌고 계시는 분이 또 권해철 이사님이라고 따로 또 계십니다. 네, 그분하고 같이 해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작가분들이나 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자들, 또 마케팅 전문가들 같은 그런 네. 분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많이 모였나요? 좀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독불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이게 작가분들이 이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작업도 많이 하시고 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껴 하시더라고요. 네. 워낙 좀 개별적으로 스스로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고 네, 네.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융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융합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아마 국민TV도 협동조합 만들면서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네.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중요한 게, 작가분들이 또 협동조합을 출판의 에이전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또 이게 또 내가 슈퍼 의리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오해 같은 네, 걸 네. 하셨군요. 그리고 뭐, 피해도 많이, 예전에 피해도 많이 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미팅하면서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보니까 네. 에이전시 아니냐 대놓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또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또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라고요. 그래서 작가분들 모셔놓고 여러 차례 간담회 하면서 처음에는 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방향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예, 그렇죠. 예. 네. 나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모아지더라는 거죠. 생각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출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이자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냥 그림책 작가분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책 작가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뭐 기획자부터 해서 또 마케팅이나 홍보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다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여기 안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발기인들 6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또 이게 지인 네트워크가 또 막강하더라고요. 예. 지인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또 6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이니까 또 금방 또 조합원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비전은 사실 그림책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출판 생태계 구축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책 작가들과 네. 그리고 글작가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그림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책들이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이제 출판될 예정이고요. 네. 또 작가들에게 저시래가 필요한 게 공동 창작소 같은 개념입니다. 네. 창작할 곳이 없어서 다들 집에서 이제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곳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북카페도 지금 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올 수 있어서 네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북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에서 상품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캐릭터라든지 작품들을 활용해서 뭐 컵이라든지 네네네. 뭐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곳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시회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또 뭐 북카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모 기업과 함께 벽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벽화요? 네. 와. 뭐 소외계층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예쁜 벽화를 그려주고 좀 성경 개선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소식을 접하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네, 기대됩니다. 나중에라도 또 우리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에서 벽화를 그린다, 혹은 완성을 했다, 라고 하면은 거기가 또 이렇게 관광지처럼 가족들이 구경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나중에 소식 있으면 저희 메일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카페도 네.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네. 진행되는 거 이제 저희가 수시로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미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아이에게 반대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럼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그림책이 아이들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림책 참 좋은데, 저도 그렇게 책을 보고 자랐던 것 같은데, 한때는. 요즘에는 스마트폰 쓰고,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쓰느라고 애들이 책보다는 그런 볼거리들의 시선이 잡혀 있다 보니까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림책이 설 자리가 조금 아쉽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곳이 적어진다라고 돼 있어서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이 큰 힘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은 작가분들과 뭐 기획자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생산하시는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좀 그 콘텐츠들이 조금 더 쌓이게 되면 네. 소비자 조합원들도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월 얼마씩이나 몇 달 얼마씩 내면 네. 그림책 콘텐츠를 좀 저렴하게 보실 수 있다든지 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시간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마무리 멘트 마지막으로 네.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그 5살 난 딸아이와 또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애들이 없었을 때는 그림책을 볼 이유도 없었고 쳐다볼 일도 없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책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림책 대부분이 다 뭐 네. 유럽이나 또 미국 쪽, 특히 일본 작가들 그림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림책 속에도 일본의 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그 생활 뭐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림책들이 좀 나와서 많이 좀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뭐 특히나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정말 이분 책이 나오면은 서로 사다가 먼저 사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인지도 있는 우리 국내 그림책 작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엄마들이 일단은 선호하는 작가들이 일단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 협동조합이 좀 한국 문화에 맞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쓴 그림책을 읽어야 앞으로 커서도 한국의 문화를 더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작가 협동조합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늘 언제나 또 저희도 반기는 소식이거든요.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국민TV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상진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정의 아임소리 듣고 와서 저희 또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